안녕하십니까. 유한타증권 기업분석팀에서 인터넷 게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창영입니다.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좀 주가 낙폭이 굉장히 컸던 카카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올 상반기, 작년 굉장히 좀 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좋았었죠. 좋았었는데 이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사실 그 끝없이 올라갈 수 있는 건 아니고, 이제 이 어떤 그 시기에 그 회사가 창출하는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출을 감안해서 적정한 어떤 그 밸류를 이제 같이 산정을 하는데, 좀 약간 좀 과도한 부분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었죠. 근데 이제 그런 게 계속 오버슈팅이 되다가, 잘 아시는 것처럼 플랫폼 규제 이슈가 이렇게 터지면서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플랫폼 규제 이슈가 어떻게 정리가 됐고, 그게 이제 앞으로 카카오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그 급락의 가장 큰 원인은 이제 카카오가 이제 플랫폼으로서 그 세상의 모든 어떤 광고, 커머스, 금융, 택시, 컨텐츠 이런 것들을 이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그 소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을 하면서 계속 다양한 이제 비즈니스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그 주가가 이제 상승을 했는데, 그 중에서도 금융상품을 이제 손쉽게 우리가 이제 내 손 안에 금융이라고 해서,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내 손 안에 금융이라고 해서 쉽게 그 금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한 부분도 하나 있었는데, 그게 이제 그 금융 소비자 보호법에 저촉이 된다. 그래서 그동안에는 문제 없이 할 수 있었고 해 왔었는데, 그걸 이제 갑자기 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였죠. 그래서 이 금융 상품을 니네가 광고만 하는 게 아니라 중개 판매를 하면 안 된다. 그거는 유한타증권처럼 그걸 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취득을 해야 할 수 있는 거지, 마치 금융 소비자가 카카오가 파는 게 아닌데도 보험 상품, 펀드, 대출 상품 이런 게 사실 카카오가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. 카카오 자회사라든지 다른 금융회사가 이제 만든 걸 갖다가 이제 파는 건데, 마치 소비자는 카카오가 파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으니 이제 그걸 팔지 마라 해가지고,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. 그리고 또 공교롭게 카카오페이가 또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, 그게 안 되면 카카오페이는 금융 플랫폼으로서 이제 굉장히 시장에 기대가 컸는데, 그럼 그 가치가 없어지면 카카오 주가는, 카카오페이의 가치는 그럼 굉장히 디스카운트 되는 게 아니냐, 이제 그런 이제 우려가 겹치면서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빠졌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해결됐냐면, 일단 중단한 서비스가 있습니다. 이제 그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을 이렇게 받아들여서 P2P 투자, 그러니까 개인 간 서로 투자를 주고받고 하는 이런 부분은 뺐고요. 그리고 보험 상품도 여러 가지를 이제 비교해서 추천해주는 그런 부분도 뺐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그 카카오페이 증권 신고서에 나옵니다. 10월 15일자. 근데 그게 전체 빠진 부분이 전체 매출액 중 1.2%, 한 연간 한 5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났고요. 그리고 큰 부분, 그러니까 이제 사실 카카오페이의 금융 플랫폼으로서 매출 비중이 가장 높았던 거는 대출 상품 비교 판매하는 거거든요. 지금 카카오 안에 약 42개 이제 금융사들이 다 그 대출 상품을 이제 팔고 있는데, 이제 그거를 비교해서 팔고 있는 게 있었는데, 카카오페이가 아예 이번 기회에 9월 24일 날 이 대출 상품 대리 중개업을 등록을 합니다. 그러니까 그 면허를 취득을 한 거죠.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판매가 가능하게 됐고, 또 하나는 그 전체 매출의 15%를 차지하는 펀드 상품, 그러니까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, 삼성자산운용, 키움자산운용, KB자산운용이 만들어서 파는 그 펀드가 있거든요. 근데 그거를 사실 카카오페이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카카오페이 증권, 자회사인 카카오페이 증권이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, 그거를 좀 더
명시하는 것으로서 확실하게 판매 주체를 명시하는 걸로 UI가 바뀌었습니다. 아마 들어가 보시면은 팝업창 이렇게 뜰 겁니다. 저도 리포트에다가 적어놨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요 카카오페이 화면에서 요 그 투자를 이렇게 클릭을 딱 하면은 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, 첫 화면이 옛날에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카카오페이 증권으로 이동하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카카오페이 증권에서 모든 이제 이 과정이 진행이 되는 거죠. 요렇게 이제, 그리고 밑에 써 있잖아요. 투자 서비스 및 투자 상품은 카카오페이 증권이 제공합니다. 카카오페이는 투자 서비스 및 상품 판매 중개에 관여하지 않습니다. 요거를 이제 보여주는 걸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됐다,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돼서 그 주가 급락을 했던, 처음에 이제 시발이 됐던 그 부분은 일단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됐다,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카카오페이도 정상적으로 이제 11월 3일 날 원래 계획대로 이제 상장을 추진하게 됐고, 오늘부터 수요 예측에 들어가게 됐습니다. 그리고 공모가도 원래 했던 거보다 뭐 손 안 대고 그대로 가져가는 걸로. 왜냐하면 뭐 이번 이 난리에 실제로 영향받는 거는 연간 50억 매출밖에 영향은 없고, 원래 가장 매출 비중이 컸던 대출 상품, 금융 상품, 펀드 이런 것들은 다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 없이, 기업 가치에 손상 없이 그대로 상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. 말씀 나온 김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저희 제 가치는 결제, 크게 이제 매출이 두 부분입니다. 결제, 카카오페이 결제를 통해서 나오는 매출 하나랑, 방금 말씀드린 그 대출 상품이라든지 금융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금융 서비스 부분 매출, 요 두 가지가 있는데, 요 결제 부분은 연간 성장률이 한 90%씩 나옵니다. 그래서 페이팔 가치의 1.5배를 프리미엄을 줘가지고 약 6조 원의 가치를 산정을 했고요. 이 결제 부분은.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부문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성장률이 150% 정도씩 나옵니다. 작년보다. 그래서 그 비교 기업이 3사가 있거든요. 팍세그로, 스퀘어, 페이팔.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이제 핀테크 기업들, 이제 뭐 금융 상품, 대출 뭐 이런 거 해주는 기업들인데, 얘네들의 평균 PSR에다가 1.5배, 그러니까 고성장 프리미엄. 얘네는 성장률이 뭐 들쭉날쭉한데 보통 평균 한 30-40% 나오는데 얘는 한 150% 나오거든요. 그래서 성장률 프리미엄을 주는 게 맞다 해서 이것도 1.5배를 더 가치를 인정을 해서 4.2조 원. 그래서 요놈 더하기 요놈 해서 총 10.2조 원. 뭐 주당으로 하면 한 78,000원 정도로 저희는 산정을 했습니다. 지금 공모가 밴드가 6만 원에서 9만 원. 그러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8조 원에서 한 11.5조 원 정도 사이로 지금 공모가 밴드가 형성이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떻게 결정이 날지는 이제 뭐 수요 예측과 이제 상장 첫날 결정이 날 건데, 뭐 일단 좀 뭐 기존 금융권에서 좀 이 카카오 금융 플랫폼을 전폭적으로 지지했던 거에서 약간 좀 소비자 보호도 좀 생각을 하고 좀 규제를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좀 가만히 돼서 뭐 카카오뱅크만큼은 이렇게 핫할 것 같진 않은데, 그래도 일단 뭐 펀더멘털에 큰 영향이 없고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사업, 그리고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이 10조 원 정도의 가치는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,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.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직 남아있는 리스크가 요 모빌리티 관련된 부분이 있죠.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T 블루가 일반 택시 대비 좀 우선적으로 콜을 배정받는다라는 이제 뭐 그러한 지금 혐의를 받고 있죠. 그래서 공정위가 좀 조사 중인데, 뭐 그게 이제 언제 판단이 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, 일단 과거 네이버 사례를 보면 이 법적 판단 나오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. 그리고 일단 뭐 모빌리티 매출이 뭐 대부분 다 이 가맹 택시, 티블루 택시 매출에 기인하고 있는데, 요거를 뭐
공정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좀 더 공정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뭐 플랫폼으로서의 성장은 앞으로도 계속 가능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봤을 때에는 뭐 추가적인 이 규제로 인한 플랫폼 규제로 인한 카카오의 기업 가치가 손상되는 일은 크지 않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. 그리고 지금 이제 국정감사 한참 해서 뭐 그 카카오의 뭐 이렇게 대주주 뭐 대표이사 이런 분들 막 불러가지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호통치고 야단치고 하는데 뭐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 딱히 이렇게 별 내용은 없으실 거를 아실 겁니다. 그냥 뭐 정치적인 발언인 거고 실제 그리고 카카오가 뭐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는 사실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. 거의 없거든요.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생 방안도 좀 내놓은 상태고 뭐 추가적으로 뭐 낸다 안 낸다 얘기가 있는데 뭐 낸다 하더라도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. 그리고 사실 네이버가 옛날에 다 했던 거거든요. 한 10년 전에. 근데 뭐 네이버가 그동안에 무슨 회사가 안 좋아졌나요? 더 계속 좋아졌기 때문에 뭐 그냥 지나가는 이제 태풍은 이었다. 이제 뭐 태풍은 이제 지나갔다. 뭐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좀 정리하면 좀 플랫폼 이슈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과도했다. 그래서 지금 현 주가랑 저의 목표 주가가 이제 15만 원인데 좀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제 원래 제가 홀드였거든요. 이게 카카오 주가가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. 그래서 홀드 했는데 이제 다시 바이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치 언론에서 부정적 여론이 있지만 이제 다음 달 초에 3분기 실적 발표할 거거든요. 요 리포트에도 3분기 실적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3분기 실적이 뭐 나쁘지 않습니다. 뭐 사람에 따라서 좀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어떤 뭐 성장 기업으로서 성장률 자체는 뭐 2분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보다 좀 못 미칠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 부분은 예상보다 좀 비용 지출이 많았기 때문인 부분인 거고 어떤 성장주로서의 성장률은 뭐 3분기 그리고 향후에도 계속 실적이 지속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플랫폼을 통한 뭐 이 카카오가 그동안에 영위했던 부분들은 뭐 규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제가 이제 홀드로 그때 내렸던 이유가 너무 비쌌던 거.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뭐 계속 자회사가 상장이 되면 중복 상장 문제가 생기거든요. 그래서 뭐 그때 이제 카카오 뱅크 상장할 때였는데 뭐 그 부분들이 좀 주가에 이제 좀 반영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그 디스카운트가 계속 커져서 주가가 못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현 주가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. 카카오 뱅크도 뭐 42조 원 시총에서 지금 28조 원까지 내려온 상황이라 현 주가에 이제 대부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뭐 3분기 실적 그리고 플랫폼 규제 이슈가 이제 더 이상 별거 아니다라는 거를 투자자들이 알게 되는 시점이 이제 좀 온 것 같아서 다시 원래대로 원래 이 카카오의 모습대로 성장을 하는 모습 이 주가에 또 이제 계속 반영되는 시기가 시작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뭐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 굉장히 세게 얘기가 되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. 왜냐하면 플랫폼이 사회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플랫폼에 대한 그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계속 될 겁니다. 그래서 뭐 그거는 피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뭐 공정하게 운영을 하면 되는 거죠. 그렇죠? 그건 해야만 하는 거고. 이렇게 한다면 공정한 또 틀 내에서 또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장기적인 기업 가치에 일시적인 어떤 주가 하락은 올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어떤 주가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수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카카오에 대한 저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